나는 그날 엄마의 목을 칼로 그어 그 피로 가족 사진을 물들일 뻔했다. 하지만 대신 나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에 모든 복수를 새겼다. 오빠, 약혼자랑 재미있게 지내셨어요. 라고 속삭이며 나는 그들의 비밀을 영원히 파괴할 첫걸음을 내디뎠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그 차가움은 창밖의 네온사인처럼 번쩍이며 마음을 파고든다. 나는 그 아파트의 25층, 엄마가 사준 선물이라고 자랑하던 그곳에서 눈을 떴다. 머릿속에 맴도는 건 어젯밤의 그 메시지였다. 민준의 핸드폰에서 우연히 본 형 오빠의 이름이 새겨진 채팅방. 오빠, 오늘도 우리만의 비밀 지켜줄게. 그 문장이 내 약혼 반지의 무게를 갑자기 수십 배로 만들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민준은 아직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부드럽고 믿음직스러웠다. 우리가 만난 지 3년,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 속에서 그는 항상 내 곁을 지켜준 완벽한 남자였다. 그런데 왜 그 메시지가? 손이 떨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스크롤할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사진들. 호텔방, 형의 가슴에 안긴 민준의 모습. 그리고 그 아래 익숙한 프로필, 엄마. 그 한 글자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엄마는 항상 가족의 수장이었다.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우리 남매를 키우며 사업을 일궈낸 강인한 어머니. 그녀의 미소 뒤에는 항상 계산이 숨어 있었지만 나는 그걸 사랑의 일부로 여겼다. 그런데 이게 엄마가 민준을 조종했다. 채팅 기록을 더 파고들자 진실이 드러났다. 엄마의 메시지, 민준아,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형제를 먼저 증명해야 해. 오빠와 가까워져 봐. 그게 내 자리를 보장할 거야. 그리고 민준의 답, 네, 어머님. 제가 노력할게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내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였다. 나는 욕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거울 속 내 얼굴을 노려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다. 왜 나한테? 왜 내 행복을? 형 오빠, 민준, 그리고 엄마. 그 셋이 짜낸 이 더러운 연극. 나는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피부를 때릴 때마다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나는 평소처럼 웃었다. 민준이 커피를 타주며 오늘 회사 어때? 라고 물었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스치자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 나는 대답하며 속으로 세었다. 1, 2, 3, 세 번의 호흡으로 분노를 삼켰다. 형 오빠는 아직 안 왔다. 그는 서울대 법대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로 바쁜 모범생이었다. 우리 남매는 항상 비교당했다. 너는 왜 형처럼 안 돼? 엄마의 그 말들이 이제야 이해됐다. 엄마가 들어왔다.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릴 때 나는 고개를 들었다. 화려한 한복 치마를 입은 채 미소를 지으며 아침이네, 얘들아. 민준이 왔구나. 그녀의 눈이 민준을 스치며 반짝였다. 나는 그 눈빛을 봤다. 소유욕, 아니 조종의 눈빛. 엄마, 앉아요. 밥 차려놨어요. 나는 일어나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손가락은 포크를 쥐며 떨렸다. 식사 중 대화는 평범했다. 결혼식 날짜, 하객 목록. 민준이 어머님, 장모님 사업 도울게요 라고 말할 때 엄마가 웃었다. 그래, 민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웃음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물었다. 엄마, 요즘 형 오빠랑 자주 만나셨어요? 무심코 던진 말, 엄마의 젓가락이 멈췄다. 왜? 그녀의 눈에 경계가 스쳤다. 그냥, 형이 요즘 바빠 보이던데. 나는 웃었다. 민준의 시선이 피했다.
그날 오후 나는 회사로 갔다. IT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나는 항상 바빴다. 하지만 오늘은 집중이 안 됐다. 책상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형의 SNS를 뒤졌다. 최근 포스트, 가족의 유대가 최고의 힘, 그 아래 민준과 찍은 셀카. 해시태그 형수님 미래? 역겹다. 나는 댓글을 달았다. 좋은 사진이네요. 오빠 그리고 삭제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퇴근 후 나는 형의 로펌으로 갔다. 서울 도심의 그 빌딩은 항상 위압적이었다. 로비에서 기다리며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급하지 않다. 공정해야 한다. 그들이 내게 한 대로 그들의 약점을 파헤쳐야 한다. 형의 비서가 나를 안내했다. 오빠, 바쁘세요. 나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형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미소는 완벽했다. 동생. 무슨 일로? 그는 일어나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민준이랑 재미있게 지내시네요. 나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형의 얼굴이 굳었다. 뭐? 그게 무슨 일? 나는 핸드폰을 내밀었다. 그 메시지 스크린샷. 형의 눈이 커졌다. 이건 그는 더듬거렸다. 나는 웃었다. 오빠, 엄마가 시켰어요. 민준을 가족으로 만들라고. 형은 입을 다물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동생아, 오해야. 설명하게 하지만 그의 눈은 피했다. 그날 밤 나는 민준과 헤어졌다. 아니, 헤어진 척했다. 우리 생각 좀 해보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대답 대신 문을 닫았다. 문 밖에서 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내 안은 이미 차가웠다. 복수의 첫걸음, 그들의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 나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내일 만나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래, 얘야. 뭐든 말해. 그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 서울의 불빛이 내 분노를 비췄다. 이 가족은 이미 썩어 있었다. 엄마의 야망, 형의 욕망, 민준의 약함. 그리고 그 모든 걸 무너뜨릴 자. 복수는 시작됐다. 공정하게, 잔인하게. 다음 날 아침, 나는 엄마의 사무실로 갔다. 그녀의 회사, 한올그룹은 패션 브랜드로 유명했다. 강남의 쇼룸은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건 끝없는 경쟁이었다. 엄마는 50대 중반, 여전히 날카로운 미모의 소유자였다. 그녀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와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엄마는 책상 뒤에서 서류를 정리 중이었다. 얘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일찍?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그 미소가 가짜임을 알았다. 엄마, 민준이랑 형 오빠 일. 나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엄마의 손이 멈췄다. 뭐? 또 그 소리야. 그녀의 눈에 짜증이 스쳤다. 나는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이거 봐요. 엄마가 민준한테 보낸 메시지. 스크린을 보여주자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그녀는 더듬거렸다. 드물게 보는 엄마의 당황. 어떻게 이걸? 우연히 봤어요. 민준 핸드폰에서.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발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얘야, 오해야. 엄마가 왜 그랬겠어? 가족을 위해. 그녀의 변명은 익숙했다. 항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정당화하던 엄마. 가족. 엄마가 내 약혼자를 형한테 보냈어요? 그게 가족입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치밀었다. 엄마는 창가로 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녀의 등을 비췄다. 너는 모른다, 지은아.
이 집안의 무게를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빠가 죽은 후 나는 모든 걸 짊어졌다. 형은 유일한 후계자. 너는 그냥 딸일 뿐.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그냥 딸. 그 한마디가 어린 시절의 모든 상처를 되살렸다. 형은 항상 칭찬받았고 나는 더 노력해라는 말만 들었다. 민주는 내 미래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연기인가, 진심인가? 민준이는 약해. 그는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아. 형과 가까워지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말은 변명이었다. 자연스럽게? 엄마가 그를 조종했어요. 돈으로, 감정으로. 나는 소리쳤다.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하지 마, 지은아. 이건 가족의 비밀이다. 비밀. 이제 내 비밀이 되어 나는 일어났다. 엄마, 후회할 거예요. 문을 나서며 나는 돌아봤다. 엄마의 얼굴은 처음으로 늙어 보였다. 그 순간 동정심이 스쳤지만 곧 분노가 삼켰다. 복수는 동정을 용납하지 않는다. 오후에 나는 형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불안한 얼굴로 왔다. 동생아, 어제 일은. 나는 차를 마시며 말했다. 오빠, 왜 그랬어요? 민준이 좋아하셨나요? 형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 그건. 엄마가. 그는 엄마를 탓했다. 전형적인 형, 항상 책임을 피하는. 엄마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오빠도 동의했잖아요. 형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하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집안 사정. 오빠의 야망 때문이죠. 나는 그의 약점을 찔렀다. 형은 로펌에서 최근 큰 사건을 맡았다. 재벌 상속 분쟁. 그 뒤에 엄마의 돈이 있었다. 오빠, 그 사건. 엄마 돈으로 승소한 거 맞죠? 형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나는 웃었다. 알아요. 이제부터 오빠의 비밀이 내 거예요. 형은 필사적이었다. 제발, 동생아. 용서해. 민준이랑은 끝냈어. 하지만 그의 눈은 거짓이었다. 나는 일어났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카페를 나서며 나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요. 솔직히 말해요. 그의 답은 빨랐다. 알았어. 사랑해. 그날 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한강의 바람이 차가웠다. 민준의 손이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뗐다. 왜 그랬어? 내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는 울었다. 지은아, 미안해. 내 엄마가 강요했어. 회사 자금 지원, 결혼 자금. 거부할 수 없었어. 그의 약함이 드러났다. 나 때문에. 아니, 내 욕망 때문이잖아.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형이 매력적이었어. 처음엔 실수였어.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실수. 몇 달 동안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뺨을 때렸다. 가볍게, 하지만 아프게. 이제 끝이야. 하지만 복수는 아니야. 공정함이야. 민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무슨. 나는 일어났다. 알게 될 거야.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를 썼다. 복수의 청사진. 1. 엄마의 사업을 흔든다. 2. 형의 명성을 무너뜨린다. 3. 민준의 미래를 빼앗는다. 각자 공정한 대가. 내 안의 상처가 이 계획을 불태웠다. 서울의 밤은 깊었지만 내 결의는 더 깊었다. 며칠 후 복수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됐다. 나는 회사에서 휴가를 냈다. 개인 사정이라고. 실제로는 엄마의 사업을 파헤치기 위해. 한울그룹의 재무기록, 공급업체 목록.
나는 IT 전문 지식을 이용해 해킹은 아니지만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를 모았다. 엄마의 회사는 겉으로는 번창했지만 속으로는 탈세 의심이 있었다. 세무서에 익명 제보를 할 준비를 했다. 동시에 형의 로펌 사건을 조사했다. 그 재벌 상속 분쟁, 엄마의 자금이 불법 로비로 쓰인 증거를 찾았다. 온라인 포럼, 익명 게시판에서 단서를 모았다. 형은 완벽한 변호사지만 그의 약점은 야망. 그는 더 큰 사무소를 꿈꿨다. 그 꿈을 짓밟아야 했다. 민준에 대해서는 그는 가장 쉬웠다. 그의 회사, 중소 IT 업체는 내 스타트업과 경쟁 중이었다. 나는 내 상사에게 제안했다. 민준 회사 인수합병 어때요? 시너지 날 거예요.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이디어야. 민준의 미래를 내 손으로 빼앗는 거다. 집에서 엄마와 마주쳤다. 그녀는 요리를 하며 말했다. 지은아, 요즘 왜 그래? 민준이랑 싸웠어. 나는 칼을 쥐며 당근을 썰었다. 아니요, 엄마.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거짓말. 엄마의 눈이 반짝였다. 다행이네. 결혼식 준비나 해. 나는 칼을 세게 쳤다. 네, 엄마. 가족답게요. 그날 저녁, 형이 집에 왔다. 오랜만에. 식탁에서 우리는 가족처럼 앉았다. 하지만 공기는 팽팽했다. 형이 동생, 로펌 인턴십 할래? 라고 물었다.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고마워요, 오빠.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대답하며 그의 와인잔에 독이 든 듯한 시선을 보냈다. 민주는 초대받지 않았다. 그는 아직 가족이 아니었다. 밤에 나는 형의 방으로 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그는 노트북 앞에서 일하고 있었다. 오빠, 이야기 좀. 나는 들어갔다. 형은 놀라며 화면을 껐다. 뭐야, 갑자기. 나는 침대에 앉았다. 엄마의 비밀, 오빠도 알아요? 아빠 죽음. 형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아빠의 죽음은 교통사고였다. 하지만 소문으로는 엄마의 사업 경쟁자 때문. 엄마가 관여했어요. 형은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 왜 물어? 나는 속으로 웃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냥 가족 비밀이 많아서 형은 안도했다. 걱정 마. 우리는 가족이야. 그 말에 메스꺼움이 왔다. 나는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엄마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녀가 엿듣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민준을 만났다. 호텔 로비. 그는 피곤해 보였다. 지은아, 용서해줄래? 그의 눈은 애원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생각 중이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준의 눈이 밝아졌다. 뭐든 해. 엄마와 형에 대해 모든 걸 말해. 그는 주저했다. 하지만 결국 털어놨다. 엄마가 그를 처음 유혹한 건 결혼 전 파티에서. 내가 약혼자지만 형과 부정을 쌓아라라고. 그리고 형은 민준을 보호하는 척하며 가까워졌다. 그 증언을 녹음했다. 내 주머니 속 녹음기. 고마워, 민준아. 나는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조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 차례야. 호텔을 나서며 나는 세무서에 제보 메일을 보냈다. 한울그룹의 탈세 증거 첨부. 익명으로. 그 주말 엄마의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뉴스가 떴다. 한울그룹, 세무당국 압수수색. 엄마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우연이죠. 나는 웃었다. 첫 타격. 엄마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형도 이상했다. 그의 로펌에 익명 제보가 들어갔다. 불법 로비 의혹.
형의 클라이언트가 취소됐다.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동생아, 너 아니야? 오빠, 왜 나한테 그래요? 내 목소리는 순수했다. 하지만 안에서 웃었다. 민준의 회사 인수 소식이 공식화됐다. 그는 나에게 울며 말했다. 지은아, 내 직장. 왜? 미안.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그의 절망이 내 상처를 조금 치유했다. 가족 식사에서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엄마의 얼굴은 창백했고 형은 침묵했다. 나는 와인을 따랐다. 건배해요. 가족을 위해. 그 말에 그들은 나를 봤다. 그들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복수는 이제 가속됐다. 그들의 죄가 서서히 드러날 터였다. 세무조사는 엄마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한울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공급업체들이 계약을 파기했다. 엄마는 밤낮 없이 사무실에 머물렀다. 집은 적막했다. 형은 로펌에서 압박을 받았다. 그의 상사가 이 의혹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고 형은 변명으로 일관했다. 민주는 실직 상태. 그는 내 아파트로 찾아와 무릎 꿇었다. 지은아, 제발.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꺼져 있었다. 나는 그를 밀어냈다. 늦었어. 문을 닫으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내 대가야. 내 계획은 3단계 더 있었다. 엄마의 과거를 드러내기, 형의 경력을 끝장내기, 그리고 민준을 완전히 파괴하기. 공정하게. 그들이 내게 한 만큼. 먼저 엄마의 과거. 아빠의 죽음. 나는 사설 탐정에게 의뢰했다. 비용은 내 저축으로. 탐정의 보고서가 도착했다. 교통사고는 조작. 경쟁자 고용살인 미수. 하지만 어머니의 지시로 은폐, 증거, 은행 거래 내역, 증인 진술. 엄마가 경쟁자를 없애기 위해 아빠를 희생시켰다. 아니, 아빠가 방해되어. 보고서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아빠와 하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다. 이걸 언론에. 아니, 아직. 가족 내에서 먼저. 나는 엄마를 불렀다. 엄마, 아빠 일 이야기해요. 그녀의 집, 그녀의 서재. 엄마는 피곤한 얼굴로 앉았다. 왜 갑자기? 나는 보고서를 내밀었다. 이거 봐요. 엄마의 손이 떨렸다. 이건 가짜야. 그녀의 소리가 갈라졌다. 엄마, 왜 아빠를?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엄마가 무너졌다. 무릎 꿇고 울었다. 지은아, 용서해. 그땐 사업이 다였어. 아빠가 방해했어. 그녀의 고백. 녹음기 켜둔 채 형도 알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도왔어. 돈 세탁 모든 게 연결됐다. 형의 로펌 자금 원천. 나는 일어났다. 엄마,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문을 나서며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동정. 없음. 그녀가 내게 한 대로. 형에게는 직접 갔다. 그의 사무실. 밤늦게. 오빠, 아빠 일. 형은 놀라며 문을 열었다. 뭐,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동생아, 제발. 그는 무릎 꿇었다. 엄마가 시켰어. 내가. 젊었어. 그의 변명. 오빠의 야망이잖아. 나는 소리쳤다. 민준도. 그도 오빠의 희생양. 형은 울었다. 미안해. 복수하지 마. 이미 늦었어. 나는 그의 컴퓨터를 봤다. 로펌 파일, 불법 거래 기록. 이걸 경찰에. 형이 필사적이었다. 돈 줄게. 뭐든. 나는 웃었다. 오빠가 원하는 건 명성. 그걸 빼앗을게. 민준에게는 마지막 타격. 나는 그의 이력서를 봤다.
그는 새 직장을 찾고 있었다. 나는 그 회사에 추천 편지를 보냈다. 민준 씨는 불성실. 바람둥이 익명. 그의 인터뷰가 취소됐다.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너야? 왜? 내가 한 대로. 가족회의. 나는 그들을 불렀다. 집안, 거실. 엄마, 형, 민준. 모두 모였네요. 나는 와인병을 열었다. 건배. 진실을 위해 그들은 서로를 봤다. 공포. 나는 녹음기를 틀었다. 엄마의 고백, 형의 울음. 이게 끝이 아니야. 엄마가 소리쳤다. 지은아, 그만해.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 너희가 파괴한 가족이야.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언론에 보낼 거야.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복수의 고조. 이제 폭발 직전. 언론 폭로가 터졌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신문 헤드라인 한울그룹 회장 탈세 및 살인 은폐 의혹 엄마의 사진이 실렸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진 채 형의 로펌도 대형 로펌 변호사 불법 로비 연루 민준의 이름은 SNS에 퍼졌다. IT 업계 바람꾼 회사 배신자 익명 게시판이 불타올랐다. 엄마는 집으로 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세차게 울렸다. 지은아. 문 열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열었다. 엄마는 헝클어진 머리로 서 있었다. 너희 돼. 그녀가 나를 때리려 했지만 손이 멈췄다. 엄마, 이게 대가예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가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사업이 다 끝났어. 주주들이 그녀의 눈물. 진짜였다. 아빠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나는 말했다.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아빠. 그건 사고였어. 거짓말. 나는 증거를 다시 보여줬다. 엄마의 눈이 꺼졌다. 용서해. 제발로 하지만 나는 문을 닫았다. 그녀의 울음이 문밖에서 메아리 쳤다. 형은 경찰서로 불려갔다. 그의 전화. 동생아, 도와줘. 나는 받지 않았다. 뉴스에서 그의 수갑찬 모습이 나왔다. 불법 로비 혐의로 구속. 그의 경력은 끝. 로펌은 문을 닫을 위기. 형의 야망이 먼지처럼 흩어졌다. 민주는 거리로 나왔다. 그의 아파트에서 짐을 싸는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배신자 댓글 수백 개. 그는 내게 마지막 메시지 죽고 싶어. 나는 답했다. 살아. 후회하며 그의 약함이 내 분노를 정화했다. 하지만 고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반전. 형의 변호사가 나를 찾았다. 고객님, 형님의 지시로 왔습니다. 그는 편지를 줬다. 형의 글씨, 동생아, 모든 게 엄마 탓. 나를 구해. 민준도. 아직 사랑의 부거짓. 나는 찢었다. 하지만 그 변호사가 말했다. 형님, 당신 어머니의 비밀 더 아세요? 아빠 죽음, 형님도 공모, 형의 배신. 그는 엄마를 팔아 자신을 구하려 했다.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형의 감방을 방문했다. 철창 너머 형의 얼굴은 초췌했다. 오빠, 왜 엄마 팔아? 형이 울었다. 살고 싶어. 동생아, 용서. 늦었어. 나는 소리쳤다. 내 야망이 가족을 죽였어. 형의 눈에 절망. 미안. 엄마도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심장마비. 의사가 말했다. 위중해요. 나는 병실로 갔다.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왜 나한테? 그녀의 눈이 떠졌다. 지은아. 미안. 사랑했어. 그녀의 마지막 말. 하지만 늦었다. 모니터가 울렸다. 엄마의 죽음.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졌다. 승리인가,
상실인가? 민준이 찾아왔다. 지은아, 이제 끝났어. 그는 무릎 꿇었다. 나는 그의 턱을 들어 올렸다. 아니. 마지막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키스. 하지만 손에는 칼이 아니 상징적으로. 영원히 그는 사라졌다. 고조의 끝, 하지만 내 안의 공허. 복수는 공정했지만 나를 비웠다. 서울에 비가 내렸다. 눈물이 섞인 비. 엄마의 장례식은 조용했다. 강남의 장례식장에서 하객들은 속삭였다. 한울 그룹 몰락형은 감방에서 못 왔다. 민주는 오지 않았다. 나는 검은 한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재단 앞, 엄마의 사진. 그녀의 미소. 이제야 진짜 미소로 보였다. 엄마, 안녕. 나는 속삭였다. 재래상에서 피가. 아니, 와인 잔이 넘쳤다. 상징. 장례 후, 나는 강으로 갔다. 한강.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내 인생이 바뀌었다. 회사에서 승진 제의가 왔다. 인수합병 성공으로 민준의 회사 덕 형의 재판은 유죄. 10년형, 그의 야망은 교도소에서 썩을 터, 민준은 캐나다로 떠났다. 소문으로.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자유로웠다. 복수의 끝에서 나는 새로 태어났다. IT 회사 CEO로. 내 사업을 시작했다. 진실 그룹. 가족의 거짓을 극복한 이름. 어느 날 옛 친구가 물었다. 후회 안 해. 나는 웃었다. 후회. 이게 공정함이야. 하지만 밤에 꿈에서 엄마가 왔다. 지은아, 사랑해.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승리지만 상처는 남는다. 서울의 봄이 왔다. 벚꽃이 피었다.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반지를 버렸다. 민준의 끝. 바람이 날랐다. 새 시작. 그리고 나는 썼다. 이 이야기를. 왜? 누군가 알게 하려. 배신의 대가, 복수의 무게. 한국의 가족, 그 뒤의 어둠. 이게 내 이야기. 끝나지 않은. 왜냐면 마음의 상처는 영원하니까. 하지만 나는 산다. 강하게. 엄마, 오빠, 민준. 너희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내 빛 아래